양심에 따라 순진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잔뜩 굳은 표정의 국무위원과 장성들 사이에서 환한 표정의 한 사람. 배신자 색출을 위한 군인 명단을 제시하면서 그 점괘를 의뢰했다고 하는데 지청이께서는 굿도하십니까? 네. 그 노상원이 말하는 배신할 것 같은 인물은 기억이 날 것 같은데. 이름이 전혀 기억나지 않아요. 그래요?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장에 불려나온 무속인입니다. 정치와 무속의 기묘한 연결고리에 점집마다 문전성시라는데 저 예약 지금 7월달 예약 가능하세요? 아, 7월까지 돼 있어요? 네네네. 불안을 사고 안심을 파는 직업. 하지만 사기잖아요. 사기를 친 거고 그 1억이라는 돈이 그 누구한테 다 큰 돈이잖아요. 무속인 말에 휘둘려 재산을 날리거나 아무도 몰라요. 가족도 몰라요. 인연이 끊었어요, 진짜. 가족과 등지고 저를 계속 고소해요, 무당들이. 제가 고소받은 게 100건이 넘어요. 모든 것을 잃은 이들도 적지 않은데 이게 거품이 90%라는 거죠. 혼돈과 불확실성이 낳은 무속인 전성시대. 이들을 찾는 이유는 뭘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사보도 추적자들, 저는 정동건입니다. 누군가에겐 민속신앙, 다른 누군가에겐 비과학적인 미신에 불과하지만 어떤 이는 귀신과 소통하며 다가올 길흉화복을 미리 알려준다고 믿는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무속인인데요. 신년 운세를 보기 위해 점집을 찾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유명 무속인을 만나려면 반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걸 보면 여전히 무속은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무속인의 경우 예언을 가장해 사기 등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데 추적자들이 그 실태를 들여다봤습니다. 새해가 되면 대목을 누리는 점집 거리. 알 수 없는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듣고 싶어하는 이들로 북적입니다. 여기저기 막 이렇게 털어놓고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스님 앞에서는 허심탄회하게 저희 이제 속에 있는 말도 다 털어놓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니까. TV 예능 프로그램에까지 진출한 무속인의 이렇게 환경이 바뀔 때 이혼, 이별, 사별을 겪는다든가. 형형색색 한복에 화려하게 치장된 신당 대신 온라인 상담 시장이 대세가 된 지도 오래입니다. 포털 사이트엔 맛집 평가처럼 소위 용한 점집이라는 후기까지 넘쳐납니다. 입소문으로 손님을 모으던 과거 영업 방식과 달리 소셜 네트워크로 자신을 홍보하는 무속인도 상당수인데 이 사람 사주를 봤을 때는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행운이 생불이 따라들고 죽을 고비를 한번 넘겨야 내 명땜을 하나 나와. 생년월일과 성별만 듣고도 유명인의 현재 상황을 예견하는 듯한 내용으로 조회수를 올립니다. 일명 족집게 콘텐츠로 유명세를 탄 무속인 영상도 여럿인데 대통령이 일단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 같아요. 취재진은 유명 무속인들의 영상 속 사례자로 등장했던 인물을 찾아냈습니다. 그의 입에선 뜻밖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원래 배우가 꿈이었었어가지고 재연 배우를 가끔 취미로 했었는데 거기 보내는 실장님이 저한테 그 점집 가서 간단한 거니까 촬영하고 오라고. 저한테는 그래도 나름 취미생활이었어가지고 그걸 거절하면은 이제 다른 배역을 안 주실까봐 이제 처음엔 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무당인 거는
보이시고요. 같은 무속인이면서도 다른 무속인의 콘텐츠 촬영을 위해 협조했다는 것.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용하고 그렇게까지 이게 거품이 90%라는 거죠. 속옷 색깔까지 다 맞출 정도로 저렇게 나오니까 제가 이 무당 현역인 입장에서 되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 영상처럼까지 잘 막 그렇게 맞추는 게 꼭 무당의 역할만은 아니거든요. 무속인이 처음 만난 상대의 고민을 정확히 맞추고 해법을 제시하는 장면에서 손님 역할을 하는 재연 배우로 출연했다는 놀라운 주장도 펼쳤습니다. 인터넷 구글에서 무당, 배우, 재연 이렇게 치면은 그 구인 글이 나와요. 배우 구인 구직 사이트에 이렇게 올리는 그걸로 많이 조달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보통 10만 원 정도 선에서 측정이 되고요. 뭐 많을 때는 15만 원. 그의 주장은 사실일까? 포털 사이트에서 찾아낸 한 제작사의 재연 배우 구인 공고입니다. 무속인에게 점을 보는 촬영이라며 10만 원대 출연료에 약간의 연출이 있을 수 있다는 주의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무속인 겸 재연 배우는 촬영 당시 일정을 공유했던 대화방을 공개했는데 실제 촬영을 위해 공유했던 각본도 있었습니다. 불우했던 가정 환경과 부모를 잃은 가짜 상담 사연은 물론 구체적인 대사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대본을 그냥 작가가 써요. 그 시놉시스라고 해야 될까? 그 상황에 대해서 작가가 써서 배우가 그거를 숙지를 하고 PD님이 중간에 끊고 디렉션을 계속 주고 그리고 배우라는 거를 무당도 알고 촬영을 하고 그냥 소위 말해서 그냥 짜고 치는 거 그게 다거든요. 무당 선생님들도 다 그 시나리오를 인지하고 계세요. 무속인의 영험함을 강조하려는 사실상 SNS 광고이지만 마치 방문 후기처럼 만들어져 진위 여부를 구별해내기 힘든 상황. 우리는 이른바 족집게 점집의 홍보 영상 촬영 현장에서 이루어진 무속인과 제작진 등의 대화 내용 녹음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만 다 기억하시면 이미 거기에 대해서 맞출 거예요. 엄마는 왜 돌아가신 걸로? 엄마 그냥 뭐 건강이 안 좋아서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럼 어떻게 이유를 만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의 즉흥 대사처럼 밋밋한 부분은 즉석에서 각색하기도 하는데 이게 몇 살 때 받은 거예요, 신내림을요? 2년 전에 받았던 거예요. 엄마가 아프면 약을 안 먹고 그냥 본인이 끄는 걸로 가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제작사 측에선 재연 배우를 상대로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는 비밀 유지 각서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연출된 영상이 시청자를 현혹하고 있다는 것. 한 광고비로 한 2천만 원 정도를 처음에 태우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겠다 그게 수익이 나면은 뭐 1억까지도 태우고, 그러니까 제작 비용이죠. 오는 손님마다 그냥 10명 중에 그냥 뭐 한 8명 다 구타라고 해가지고 구슬하면은 다 그 수익이 회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선생님들이 한 보통 1억을 버시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나오고 나서 유명세를 탄 이후 입장에서는 이 무당이 하는 굿이나 그런 게 단가가 올라가요. 훨씬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유명해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것도 있고. 이게 나오면 실제로 좀 홍보가 좀 많이 되는 편인가요? 엄청나게 되죠. 홍보 효과를 노리는 무속인과 이에 편승한 제작사 간의 검은 공생 관계. 무속인 홍보 영상을 전문적으로 촬영한다는 제작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굳게 잠긴 사무실 문 뒤로 관계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TV조선에 나온 기자인데요. 뭐 좀 여쭤보려고 왔어요. 연락을 주신 거예요? 아니요. 저희 그냥 위치 찾아보고 왔어요. 당황한 듯 잠시 머뭇거리던 제작사 관계자는 만남을 거부했습니다. 콘텐츠 관련해서 저희가 취재하다 보니 알게 돼서 저희가 찾아왔거든요.
정확하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가 유튜브 컨텐츠 만드는 곳 맞죠? 무속인. 사전에 저희는 어떻게 저희 대표님이랑 연락을 주고받으신 게 아니면은 문을 열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럼 연락처라도 알려주세요. 연락처.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선생님 저희가 연락처를 알 수가 없으니까 명함 드리고 갈 테니까 연락 좀 주실래요? 사흘 뒤 해당 제작사 측에선 일부 무속인 영상에 재현 배우를 투입해 연출하는 이유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는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이들이 제작한 영상물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허위 광고에 해당할 수 있죠. 이제 실제 점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대역 배우가 와서 점을 보는 것처럼 행위를 해서 이걸 통해서 뭔가 유튜브 수익을 챙긴다든지 아니면은 그 점을 보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게 하면은 표시 광고법에 의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고요. 실제로 SNS 홍보 영상을 올린 무속인을 찾았다가 피해를 입은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고소했다가 이제 돈을 절반 정도 돌려받았는데 이 무당이 제외를 해준다고 한 거죠. 6천만 원을 받았는데 거기다 전화를 해보니까 그 무당 오늘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무당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니 뭐냐 굿한다고 하고 이거 사기 아니냐. 그래갖고 이제 뭐 절반 정도 돌려준 경우도 있는데 그 무당은 이미 사기죄로 2년 갔다 온 무당이에요. 지난해 4월엔 구술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3,500여만 원을 가로챈 한 SNS 유명 무속인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무속인들의 기막힌 돈벌이 행태에 대해 할 말이 있다는 현직 무속인을 만났습니다. 영험에서 나온 게 아니다. 자기들 돈 내고 홍보하려고 나온 거다. 어떻게 연출을 하든 상관없이 속잖아요. 사람들을 속이는 방송이에요. 올바로 기도를 못하고 이 마음을 제대로 닦지 못하는 무당들이 주먹 구구식으로 제대로 안 된 무당들한테 막 신내린 굿을 받다 보니 어리석은 무당들이 또 계속 양산이 되는 거예요. 유튜브 그런 무당들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옛날에는 입소문으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한 명만 살아남았단 말이야, 마을에. 근데 지금은 유튜브로 그렇게 해버리니까 정말 입소문으로 잘 보거나 아니면은 주작을 해갖고 용한 척 하거나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입소문이 아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편법이잖아요. 그냥 그런 애들이 점사비를 높이고 좀 타락시키는 거죠, 무속들을. 상담 대가로 요구하는 복채와 기도비의 부적값, 굿값까지 무속인들에겐 영업수단이지만 정해진 기준이 없다 보니 부르는 게 값입니다. 경우에 따라선 굿 한 번 하는데 수천만 원을 요구한다는데 집안 수호신을 모시는 성주 굿부터 망자를 달래는 진호기 굿까지 종류와 방식도 제각각. 무속인으로 만드는 신내림 굿엔 상상 이상의 돈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1억을 주면 저 무당처럼 돈을 많이 벌겠지라는 생각이 안에 내재되어 있고 저 무당이 약속하는 것도 이 금액을 내면 무형의 그걸 자기 거를 넘겨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신의 원력을 나눠준다. 뭐 너도 나처럼 잘 되게 해줄게. 신내림 굿을 받으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꿰어 돈을 가로챈 경우도 있었습니다. 굿을 통해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는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지배하며 형성된 종속 관계가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신내림을 해주면 이 무속에서는 그 제자가 신 선생님 또는 신엄마, 남자한테는 신아빠, 갑과 을 관계가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인생을 걸고 모든 돈 다 긁어 모아서 이 선생님한테 투척했는데 여기서 잘못되면 나는 끝난다. 그럼 이 신 선생님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 그러면은 하녀처럼 합니다. 피라미드, 그러니까 체인점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스스로 혼자 일을 못하니까 다 그 신 선생한테 갖다 바치게 돼 있어요. 갖고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굿을 해주고 그 사람 그 제자한테는 그냥 조금 떼어주면 돼요. 무속인 사이에선 이처럼 신내림 굿을 통해 제자 무당을 착취하는 불량 무속인의 영업 방식을 다단계 영업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하위 영업 조직을 키워 돈을 버는 구조라는 것. 기도값 등 명목으로 돈의 일부만 받고서는 남은 빚을 이유로 추가 기도값과 굿값을 계속 요구하며 피해자를 옥죄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시성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이게 150이다 라고 하면 일단 뭐 50만 원만 있는 거 주고 100만 원은 미수로 깔리게 되거든요. 100만 원이 그 미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안 되는 거다. 미수금만 내면 제가 될 거다. 더 큰 치성을 하면 제가 된다라고 하더라. 그렇게 해서 계속 치성을 시켜요. 우리는 무속인에게 속아 전 재산을 잃었다는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42살 최민정 씨. 앞날에 대한 막막함과 자책으로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백화점 점원으로 일하며 두 딸과 아들을 키워온 민정 씨. 2022년 이혼 후 한 무속인과의 만남으로 그녀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무속인을 처음 찾아간 건 고등학생인 큰딸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면서부터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학폭에다가 이혼에다가 해서 애가 이제 약간의 충격을 받은 것 같긴 한데 거기에서 저희 딸이 어느 순간에 뭐가 보인대요. 갑자기 이제 저 엄마 도와준다고 빨래를 하다가 갑자기 악 하면서 저한테 뛰어오는 거예요. 저 왜 그러니까 저승자자가 보인다고 얼굴 하얗고 뭐가 쓰고. 저승사자가 보인다는 딸의 말에 놀란 민정 씨는 무속인을 찾았습니다. 좀 언제쯤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2023년 1월 8일에 친구의 권유로 지금의 이제 이 무당 선생님을 처음 배웠어요. 그래서 같이 방문을 했고, 근데 저를 보시면서 갑자기 딱 들어가는데 네가 살려고 여기 들어왔구나 하고 호통치시면서 애가 사사 끼고 왔다고 구슬해서 풀어야지 안 그러면 애가 얼마 못 산다고. 정신과는 아예 안 가신 거예요? 네, 그냥 정신과보다는 그 심리상담센터 한번 가보긴 했거든요. 넘겨짚은 건지 누군가의 귀뜸이 있었던 건지 민정 씨 걱정거리를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던 무속인 박 씨. 국가무형문화재 전수자란 홍보 문구에 더 믿음이 갔다고 합니다. 딸을 잃을 수 있다는 무속인의 경고가 두려웠던 민정 씨는 그의 점괘에 의존하게 됐는데 그날 이후 악몽 같은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해당 무속인은 민정 씨나 큰딸 중 한 명은 무속인이 되어야 할 팔자라며 종용했습니다. 처음에 들어갔을 때도 너네 두 명에서, 그러니까 저랑 저희 큰딸 둘 중 한 명은 무당이 꼭 돼야 된다고 하셨고 구슬하면서 이제 한번 누려보자고 해서 구슬한 것도 있어요. 근데 8월 달에 갑자기 이제 뭐 할머니가 역정이 나셨다면서 저랑 큰딸 둘 중 한 명은 무조건 이 길을 가야 된다고 이제 하셔가지고 이번에 할머니가 역정이 나서 이제는 못 봐준다. 그렇게 되면 누구 하나 무당 이 길을 가야지 된다 이랬잖아. 하면 나중에 너 도와줄 거다. 근데 얘가 이 길을 가게 되면 너랑 엄청 좋아. 마음이 자꾸 안 편해. 왜? 막상 있고 얘가 한다고 하니까 자꾸 한숨만 나오고. 예, 어차피 벌어진 일인데 뭘 그래? 무속인 박 씨를 찾아간 지 9달 만에 민정 씨의 큰딸이 신내림 굿을 받았습니다. 미성년자인 딸을 무속인으로 만든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었지만 거부하면 딸이 목숨을 잃게 되고 가족들 모두 위험에 빠질 거란 경고에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 같은 늙은이보다는 이제 초록 같은 애가 가야 되지 않겠냐고. 그리고 신령님은 뭐 초록 같은 애들을 좋아한다면 저희 첫딸이 그래서 고2 때 자퇴라고 신고를 받았어요. 상담 시작 후 딸의 이상 증상을 해결하겠다며 쓴 굿값 2,800만 원과 이후 딸의 신내림 굿 비용까지 9달 동안 무속인에게 건넨 돈만 8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안 하고 싶다고 살려달라고.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안 되겠냐고. 근데 안 된다고 할머니 입에서 나온 거는 세상 없어도 가야
가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너가 애들 맘 잘못 먹으면 모든 신명이 둘째한테 간다고 이번에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끌어안아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하지만 박 씨 요구는 계속됐고 지난해 6월엔 민정 씨마저 신내림 굿을 받도록 강요했다는데 그러면 얘기를 해야지. 말을 해야지. 생각하지 말아요. 야, 너 혼자. 당시 국값은 1억 3천만 원. 모녀가 무속인이 되는 상황까지 왔지만 더 황당한 건 신내림 굿을 받은 모녀의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졌다는 겁니다. 솔직히 뭐 영도 안 떠지고 점사를 어떻게 봐요. 근데 그냥 손님이 오거나 이러면은 지절로 이렇게 말문이 튼대요. 전혀 안 그렇거든요. 뭐 점사도 안 나고 사람을 보면 점사도 봐야 되고 뭐가 보이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진짜 실장님이 오신지도 모르겠고 이거를 치우고 평범하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추가 기도비 명목으로 대출까지 권유했다는 무속인 박 씨. 민정 씨 가족은 무속인을 찾아간 지 1년여 만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돈이 되니 돈 언제 되니 이렇게 하시면서 그 뭐 약간 대출도 말씀을 해주시고 나중에는 이제 약간 대놓고 뭐 여기서 안 되냐 뭐 이렇게 되냐 뭐 이런 식으로도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가 있잖아 디딤돌 같은 걸로 대출 받게 되면 싸게 받아. 대출 받은 거 있었어? 네. 그거를 받아서 그거를 갖다가 입금을 해놓고 네 돌려서 하는 수밖에 없겠지. 쌀은 이거 받은 건데 이렇게 4봉다리 갖고 가라고 하셨어요. 생활비에 허덕이던 민정 씨 가족에게 해당 무속인은 신이 내린 쌀이라며 최근 쌀 4봉지를 건넸는데 해묵은 쌀이었습니다. 색깔을 보면 이게 검은색이에요. 씻어보면은 검은색 물이 계속 나와요. 애들이 검은 살 나온다고, 검은 물 나온다고. 쌀을 씻은 물이 검게 변할 정도입니다. 신양잎 쌀을 먹으면은 더 건강해진다 이러면서 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하고 같이 먹어라 했어요. 그 요지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신양님한테 받아간 이렇게 음식 같은 거는 공짜로 갖고 가는 게 아니다. 몇 푼이라도 올려놔야 된다. 무속인이 신이 내려줬다고 주장한 쌀의 상태는 어떨까? 성분 분석 검사 결과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 독소가 검출됐습니다. 누룩곰팡이에서 주로 생성되는 독소거든요. 이게 이제 발암 물질이에요. 다량 섭취하게 되면은 이제 간염, 독성 간염이라든지 심할 경우에는 이제 급성 간 부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무속인이 된 큰딸마저 집을 나가면서 돈도 가족도 모두 잃은 민정 씨. 박 씨는 그런 민정 씨에게 사과 대신 폭언을 퍼부었는데 내가 말하는 건 신의 말이야. 네. 인간 말이 아니잖아. 말하는 네 마음을 꼬집어서 얘기하는 게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아니야. 아무튼 니네들이 은근히 이래저래 나한테 피해를 주네. 그러니까 너네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니네만 손해본다고 생각하면 그러진 않아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거를 돌냐? 아니 돌냐가 아니 참 돌지. 응? 진짜 너처럼 맑게 못 알아듣고 왜 무슨 말 하면 바닥바닥 대답을 안 해. 주둥아리 터진 주둥아리로. 무속인 박 씨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박 씨가 운영한 점집 일대를 수소문해봤습니다. 혹시 그 이라고 또 보사 이런 거 아세요?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걔 이사 갔는데 걔는 보셨어요? 걔는 알죠. 아세요? 네. 무형문화재라고 들어가지고. 무형문화재. 사기꾼. 아 사기꾼? 내가 봐서는 나는 사기꾼이라고 불렀으니까 모르지.
왜 사기꾼을 생각하신 거예요? 거짓말 많이 하면 사기꾼이지 뭐. 거짓말을 많이 하면 사기꾼이라고 난. 본인 스스로도 무형문화재 전수자가 맞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순순히 인정했는데 인간 문화재는 무슨 인간 문화재? 무슨 인간 문화재가 어딨어요? 도달되면 인간문화재 그건 아니다. 아우 나는 그런 인간 문화재라고 한 소리도 없고. 손님을 가장해 해당 무속인을 만나봤습니다. 간판도 걸지 않아 겉으로 봐선 점집인지 알기도 어려웠는데 들어오세요 일단 여기 건물에서 우리 집이 이건지 이제 몰라. 그래요? 간판이 없잖아. 난뭐 종교인 뭐 안으로 들어가자 어두컴컴한 거실에 박 씨가 제자라 소개한 2명과 함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구나. 네. 어디 이쪽으로? 네네. 제보자 민정 씨와 유사한 사연을 꺼내놓자 무속인 박 씨는 기다렸다는 듯 말을 이어갑니다. 이 딸내미 이거 비니기 있다. 우리 딸. 응, 빙이 들었다고. 약간 좀 정신 이상해. 어? 헛소리도 하고 한청도 들리고 환각도 보이고 얘 빙이 들었어. 그래요? 그리고 병원에 데려가 보셨어? 아, 멍청이 절대 안 가지. 근데 딸내미가 병원만 다녀서 날 거는 아니야. 내가 얘기했지. 이런 사람 들어올 거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난 전에부터 얘기했어. 이런 사람 들어올 거다. 제자들을 향해 마치 미리 예견했다는 듯 너스레도 떱니다. 그러더니 예상대로 구슬 권유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조상고소 해줄 수는 있어. 그거를 분홍에서 풀고 엄마가 짠덕해도 엄마도 휘둘린 거 다 걷어서 해줄 수는 있어. 이제 진옥이 해야 돼. 제수고소 한다든가 그러면 1억이 들 수도 있고 2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 5천만 원 들어갈 수도 있고 8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민정 씨에게 했던 말들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취재진임을 밝히고 무속인 박 씨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뭐 좀 여쭤보려고 왔어요. 저희 TV조선 방송국에서 나왔어요. 선생님 안 계세요? 예. 선생님이 안 계시다고요. 예? 없어요 여기. 근데 여기가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제보 받은 게 있어서 찾아왔어요. 어떤 제보인데요? 선생님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그걸 알아야 제가 전달을 해드리죠. 관계가 어떻게 되시냐고요? 네? 관계가 어떻게 되시냐고요? 제가 여기 좀 집 좀 봐달라고 그래서 와 있는 사람이에요. 집에 없다는 박 씨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받지 않아 B 소리 이후 음성 사상으로 연결됩니다. 문자 왔어요. 누구시냐고 문자를 보냈거든요 방금. 전화를 받지 않던 박 씨는 지방에 있다며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인터뷰 요청엔 끝내 묵묵부답. 닫힌 문 너머로 들었던 목소리를 민정 씨에게 들려줬습니다. 억양은 어때요? 똑같아요. 본인이에요. 당시에 제자가 했던 게 아니라 집사가 했던 게 아니라 말하는 스타일하고 목소리 계속 들으니까 맞아요. 박 씨 목소리가 맞다며 울분을 토합니다. 민정 씨와 함께 무속인 박 씨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다시 점집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안 계세요? 선생님 안 계세요? 이렇게 안 계시진 않으시네요.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마약같이 중독처럼 저도 모르게 계속 빠져들어 있다가 이제서야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고 나중에 나서는 제가 왜 이랬을까 진짜 왜 이랬을까
진짜 왜 그랬을까? 진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후회되고요. 대부분 그 가스라이팅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미 이만큼의 피해를 입어버렸기 때문에 좌절해버립니다. 그냥 자포자기해버려요. 만약에 내가 이 무속신앙의 어떤 관계 속에서 착취당했고 악의적으로 이용당했고 내가 피해를 당했다고 느낀다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도망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도망치는 과정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야 돼요. 그게 유일하게 이 가스라이팅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